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지난주에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7주 만에 멈췄습니다. 113 대책 이후에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또 전국의 혼란 등의 원인으로 거래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동산 투데이에서는요, 시장 흐름에 맞는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힘차게 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화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미디어 리서치의 윤동순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정말 네. 오늘 그나마 조금 오후에 좀 풀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쌀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향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 말이 많은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은데요. 향후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지금 요즘 날씨 굉장히 좀 쌀쌀하잖아요. 네. 시장 자체도 좀 많이 쌀쌀해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113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 관련돼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113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확대와 금융 지원,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이 세 가지를 주 목적으로 해서 113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9월, 10월에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죠.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주택시장 중에서 개인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에 좀 염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대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소율을 잡는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맞춤형 청약 제도와 과도한 투자 수요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칼을 좀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이 강남 4구라 그래서요. 이 4구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에 강동구까지 껴서요.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가소유자를 좀 막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날씨만큼 굉장히 그 분양권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이런 분양권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실질적으로 살얼음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얼음 밑에는 현재 물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분양권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갈 곳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이 113 부동산 정책이 좀 강한 규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자금 지원 및 금융 부담 완화와 정비 사업 제도 또한 청약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해서 지금 이제 그 떴다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가소유자 분양권 시장이 좀 얼어붙은 그러한 시국입니다. 네, 참 얼음과 비유한 게 참 인상 깊네요. 네. 요즘 참 첫눈 오실 때 어떻게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듣기로 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요즘 그 날씨 중에서도 이 첫눈 오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 시장,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떻게 좀 따뜻한 그런 첫눈 같은 그런 소식들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따지는데요. 사실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13 부동산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국내외의 정책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 얼음 밑에 흐르는 이런 투자에 대한 기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새롭게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113 정책이나 국내의 정치 상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113 부동산 정책은 언제부터 11월 15일 벌써 지났죠. 이때부터 개정 및 시행인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시행 및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3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난 그런 경우에는 113 대책 관련돼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전에 이렇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난 그러한 것은 오히려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택 분양권만 규제 대상인가? 그렇습니다. 분양권만 일단 규제 대상이고요. 그 외의 것들 있죠.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지금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내년에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제외되다 보니까 지금 미사지구나 혹은 인천 지역에 굉장히 오피스텔 물량이 내년 초에 몰려 있습니다. 약 한 9천 세대 이상의 새롭게 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오히려 오피스텔 시장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은 내년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규제 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호재 지역은 강남, 사구, 과천, 성남 이 지역을 제외한 시흥, 의왕, 수원에 있는 호매실 지역이죠. 여기에 인천, 송도, 청라 등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반대급부로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113 부동산 대책의 반대급부가 굉장히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택 분양권 1순위 강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세대주면서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그래서 1순위 청약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자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에 대한 강화 내용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대책은요, 지금 굉장히 크죠,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1%대인데요. 기준금리가 1%대인데 시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금리는요. 대출금리 자체는 지금 최고 5%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대에 나오는 이 대출금리는 아파트가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대출을 했는데요. 3.5%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좀 언밸런스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를 대출을 받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번에 113 대책 규제와 더불어서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국내 은행 금리들을 무분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일반 시중은행들의 이런 굉장히 내년에 금리 올릴 것을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좀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요. 내년 그리고 올해 좀 전망을 조금 하면요. 올해 9월, 10월에 부동산 상승 이유를 조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시장을 좀 더불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공급 부족입니다. 이 공급 부족은 강남 4구, 즉 이 강남 4구 결국은 수요자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공급 부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강남 4구에 대한 수요층이 상당히 몰리는데 여기에 따른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었고요.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 3년 정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 굉장히 공급과 수요의 간극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금리 유동성 장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요. 저금리입니다. 2%대, 3%대의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매월 임대소득 나오고
또한 시세차익 볼 수 있는 저금리 장세에 따른 투자처가 굉장히 올해 활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높은 전세에 따른 소액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전세를 많이 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갭 투자가 성행했는데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어갈 그러한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 상승장이란 투자자의 심리와 복합적인 요소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장 자체는 심리를 이용한 시장 장세라고 일컬을 정도로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 그러한 부동산 장세입니다. 특히나 지금 겨울철이고 또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있긴 하지만 또 내년 봄 되면요 이런 규제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국이 또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시장은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오고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자세하게 좀 살피고 지나갈 경우에 내년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좀 좋은 이런 투자처를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동산 향후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심리 시장인 만큼 그런 걸 좀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지 좀 전략을 잘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또 미리미리 좀 꾸준한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수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함께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아침과 저녁에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나와 있는 장세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확실한 거 하나 있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이러한 장세일수록 향후에 미래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봐야 되는데요.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 올해 내년에 부동산 장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러한 장세일수록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내년 투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요. 기본기에 대한 이해, 경매, NPL, 공매 관련돼서 이론적인 세미나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한 실전 매물을 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경제, 부동산 시장도 약간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또 전국 자체도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길, 나만의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 방송도 그 도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주시면 저희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2018년 동계올림픽이죠. 지금 추워서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된 상황들은 굉장히 뜨겁게 미래를 좀 점칠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 춘천 지역에 있는 경춘선 강촌 역사 다음이 김유정 역사입니다.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그러한 역사고 유동기구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춘선 김유정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초초 역세권 상가인데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면적은요, 대지 102평방제곱미터, 건물 분양 면적이 98.5평방제곱미터입니다. 오히려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 그러한 상가인데요. 총 3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4억 8천만 원인데 이 중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보증금 4천에 부가세 포함해서 264만 원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억 투자하시면 매월 월세 한 180만 원대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익형 상가이면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신동면 상가인데요. 김유정역 도보 1분의 거리에 위치한 정말 초역세권의 상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선정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역세권 상가입니다. 역세권 상가는 보통 우리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그러한 상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역세권 상가이면서 초초 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입지의 희소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주 헤이리처럼 오셔갖고 이 역사 인근에 머무르면서 먹고 쓰고 즐기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꾸준히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 노후 걱정 많으시죠? 소액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월 임대 소득 받아볼 수 있고요. 이 역사가 점점점 상권이 커질수록 또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유는 전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상가 전용률이 50%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가 같은 경우는요, 1층 기준에 전용률이 약 90%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높고요. 더불어서 가격을 주위 상가보다 한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소액으로 임대 수익이 가능하면서 또한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초역세권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강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들 한 번쯤은 춘천으로 여행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김유정역이라는 것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김유정 역사라 그러면 김유정 문학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좀 전철 타고 주말 이용해서 나들이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김유정 문학촌에 있는 그러한 역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레일바이크 시발점 바로 여기서 이 레일바이크를 타고요, 강촌역까지 다녀오는 레일바이크 탈 수 있는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인근 지역의 낭만누리 사업, 바로 1930년대 저작거리를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도 오셔갖고 만원 세대라고 그러죠. 10,000원 들고 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요. 더불어서 가을에 요즘 단풍철인데요. 등산객들이 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금병산 관련돼서 등산객들이 자주 오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인근 지역에 또 예술인촌이 있습니다. 금병산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예술인촌이 있어서 또 뭐 책 박물관들도 계속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오셔갖고 체험 학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볼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 가도 참 중국인 관광객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좋은 곳을 잘 찾아내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본 지역 역시도요, 이 상가 자체가 초역세권이라는 또 입지적인 강점도 있지만 또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동계올림픽 호재 있죠. 일단 네. 강원도는 여기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네이버가 지금 투자를 했고요. 삼성 SDS에서 지금 이쪽에 투자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CJ그룹이 남춘천 산업단지의 커피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 춘천 지역이고요.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입니다. 이 호반 관련돼서 개발 호재들 많죠. BTV 아일랜드 사업이나 여기에 레고랜드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레고랜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섬에 들어가는 교량 사업들이 굉장히 눈으로 보시면은 많이 진척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향후에 관광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김정역 앞에는 낭만누리 사업이나 레일바이크 사업, 또 연예인촌이 아니죠. 이 지역에 굉장히 예술인촌 관련돼서 굉장히 그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임대소득도 늘어나고 더불어서 가치 상승, 바로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개발 호재가 중첩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곳에 투자를 하실 때 현재 가치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래 가치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미래가 이미 그려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물도 내년이면 준공이 완공되잖아요. 건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저번 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네.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밖에 그 아시아 사업이라 그랬고 다 떼었고요. 현재 골조 다 끝났고요. 외장 공사 끝났습니다. 내장 공사 중인데요. 샤시 유리 다 붙어져 있고요. 현재 눈으로 가서 보시고 계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1층 기준에 전용률이 약 90%대 나옵니다. 전용률이 상당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상가보다도 한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역에서 나오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김유정역까지 이렇게 한번 주말 이용해서 한번 다녀오시고요. 역에서 딱 내려보면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김유정역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뭐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꼭 필요한 뭐 커피숍이나 혹은 매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상가다 보니까 나중에 랜드마크가 돼서 갖고 시세 차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춘천, 볼거리, 질거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대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 주변에 상가가 많이 없다라는 게 또 보면 본 매물 투자하실 때 선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여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지금 계약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권 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층 기준에요. 두 칸입니다. 매매 금액이 4억 8천입니다. 이 중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4천에 부가세 포함해서 264만 원 나옵니다. 실제 투자 금액 2억 투자하셨을 때 매월 180만 원대에 이자 제했을 때 18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 가능하시고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향후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달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는데요. 투자할 때 뭐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상가입니다. 일단은 선분양 후시공이긴 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임대차 계약 같은 건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 조금이라도 노하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투자했을 때 굉장히 투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막상 투자하실 때는 또 과감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경춘선 김유정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은 10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98.5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건물이고요. 그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264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액은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알고 싶다 싶으시면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3번 연락 가능하시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엄선된 매물로 선정을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하실 때는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곳인가요? 네,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평택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군 기지 이전, 이 용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후광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죠. 팽성 지역입니다.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평택 미군기지 K6 홈프리스 기지 인근입니다. 이 홈프리스 기지에 게이트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 두정 게이트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925평방제곱미터입니다. 약 582평 정도 되는데요. 매매 금액이
1억 7,46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7,460만 원 투자하셔갖고요. 이 평택에 있는 토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네, 뭐 앞서 소개시켜주신 지역, 강원도 춘천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또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정말 핫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장점들을 조금 요약을 해주세요. 일단은 국내 최대의 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미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동양 최대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개발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향후에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만여 개 정도의 대기업, 미군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농지 규제가 완화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내년에. 보통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절대 농지라고 해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내년 이런 뭐 쌀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런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겠다는 군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에 대한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지 투자이면서 주변에 개발 호재까지 기대되면서 시세 차익 노려보실 만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평택은 우리나라의 허리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 오늘 소개해 주실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들 허리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 굉장히 이게 튼튼한 허리만큼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미래입니다. 이 미래가 또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택 미군기지 K6 험프레이 인근 지역입니다. 게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에 두정 게이트와 굉장히 근접해 있는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평택시 팽성읍 안정신도시 상업지역의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가요, 바로 안정신도시가 제2의 이태원이라고 일컬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좀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러한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약 8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상주 인구가 들어올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팽성읍 자체가 워낙 지금 커지고 있는데다가 주위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평택역에서 약 4.5km 정도 돼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중역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의 게이트가 한 4군데 있는데 이 두정 게이트 쪽으로 향후에 도시개발 계획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만큼 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이런 게이트 외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위에 지금 소규모로 창고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평택을 많은 분들이 기회의 땅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평가한 게 아닐까 싶은데 호재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수서역에서 지제역 평택까지 내려가는 그 철도가 시범 운행이 되는데요. 12월 8일 날 완전 개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부에 또 철도 개통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 86만 명 계획으로 인한 광역시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400만 평 정도의 도시개발 계획 등이 있고요. 시가 예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지금 이렇게 개발들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평택 지역은 가보시면 거의 공사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개발 호재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고덕국제신도시, 바로 삼성전자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빠르게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택항 관련돼서 중국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미군 기지, 동양 최대의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개발 사업과 주위의 부동산 가치가 발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바로 개발 호재가 중첩되고 있고요. 그만큼 집가 상승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인근 지역에 토지 투자하시면은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만한 그러한 바로
투자 적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대 규모의 이제 미군 기지 이전으로 요 평택 지역, 팽성읍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더 좋은 거는요, 이 농지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도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지를 조금 볼게요. 모양이 어때요? 네,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생긴 건요, 그만큼 토지로 수율이 없어서 토지를 100%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4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포장도로고요. 지적 대상은 약 한 8m의 도시계획도로가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로도 현재는 사용을 하지만 향후에 창고나 또 타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내년도 농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역에 바로 이 미군 기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게이트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와의 거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근 지역에 그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 하청업체와 미군 기지 관련돼서 하청업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걸맞는 농지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소액 투자로 큰 시세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약 한 평당 한 30만 원대 나옵니다. 네. 또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도시 인근 지역에 가시면 농지도 4, 50만 원 이상대 나오는데요. 평택 지역에 30만 원대면 굉장히 투자 가치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억 7,46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7,460만 원 투자하셔갖고요. 새롭게 미군기지 이전하는 지역 두정 게이트 인근 지역에 농지 한 582평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정리에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저희 사실 방송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요. 토지를 구매하시고 나서 잘못된 토지를 구매하신 후에 좀 속상하셔서 상담 전화를 참 많이 주시거든요.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규제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부동산 뭐 당연히 규제사항 살펴봐야 되겠지만 토지는 이런 규제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매물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위치는요, 평택 미군기지 K6 홈프레스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1,92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1억 7,4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액은 1억 원, 실투자 금액은 7,46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요새 핫한 또 그런 서울 외 지역의 매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토지 투자가 관심 있어 혹은 또 상가 투자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또 문의 전화 많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고민과 함께 또 이 시간을 통해 서도 제가 컨설팅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민 상담에 앞서서요. 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무료 세미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저희 세미나를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기본기 중에서도 조금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합니다. NPL,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해 드리고요. 여기에 실제 매물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하셔야 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실전 매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세금만 내고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세미나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에도 또 많은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도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기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 충남 네. 공주시거든요. 충남이요? 예, 네. 공주시 신풍면 선항리 네. 316번지 거기 땅이 조금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절대 농지라서 뭐 집
같은 것도 못 짓고 그런데요. 아, 네,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알고 싶고요. 네, 또 그게 저기 어르신 거 상속받은 거거든요. 네, 상속받은 게 한 26, 7년 돼요. 네. 근데 그것도 좀 팔고도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으려면 그거를 직영을 해야 되는데 네. 직영 안 해서 뭐 세금 나간다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말씀해주신 토지 위치가 충남 공주시 신풍면 선악리 316번지 토지인데요. 일단은 향후에 좀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싶으신데 그에 따른 좀 세금에 대한 절약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지금 공주에 살고 계시나요? 사는 건 서울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계시고요. 아, 여기 상속 받으셨어요? 예, 예. 네, 일단은 토지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나쁘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땅 위로다가 길이 옛날에 길을 내줬어요. 그 땅을 옛날에. 네. 그래서 그냥 차 하나 다니는 길은 있어요. 바로 길 우위로. 네, 저 참 밭 우위로 그게 밭이더라고요. 네,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현재 평택과 세종의 그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뭐 당진도 굉장히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당진과 공주의 그 고속도로하고도 굉장히 그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현재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도로가 차 하나 다니는 밭 우위로다가 도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주 시내 다니는 그 버스길은 거기서 한 600m 될라나 조금 더 될라나 그럴 거예요. 네, 지금 포장도로는 접해 있고요. 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그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토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아까 그 절대농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것만 일단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요, 도시 지역 내의 토지냐, 도시 지역 외의 토지냐를 좀 나눕니다. 도시 지역 내와 도시 지역 바깥인데요. 도시 지역 내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에 이제 공업지역까지 섞여서 총 4개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3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바로 이 지역의 그 농림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농림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절대농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으로 1996년도에 바뀌었어요. 농업진흥지역? 네, 농업진흥지역이요. 아, 농업. 예, 절대농지란 말은 없어졌고요.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좋은 뉴스 먼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그 한 10% 정도 풀겠다 그래서 올해 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를 10% 정도 풀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땅이 한 15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절대농지가 한 100만 평 됐어요. 근데 올해 한 10만 평 풀어서 지금 현재 7만 평 정도가 절대농지가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요. 이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웬만하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조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바로 머리 쪽으로 보시면은 경지 정리가 된 농림지역이 있고요. 경지 정리가 안 된 농림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경지 정리가 잘 된 논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인데요. 이 농업진흥지역이 경지 정리가 잘 된 지역과 안 된 지역 중에서 우선하는 게 안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규제해서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 정책에 조금 더 호재 지역이 지금 갖고 계신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 하세요. 그럼 내년쯤이면 풀려줄라나요? 풀릴 수도 있다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걸 알면은요 굉장히
특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검토 대상적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의 이런 지역은 조금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한 번만 좀 살펴보시면요. 이 토지 자체가 옆에 포장도로가 있어요. 네네. 포장도로가 있어서 개발 행위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 집도 좀 짓고 싶다고들 그러는데 네. 그게 뭐 절대 농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좀 저는 팔고 싶거든요 지금. 일단은요. 사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현재도 지분 지을 수가 있어요. 다만 앞에 네? 그냥 지금 전이니까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는 있는데 여기 규제가 몇 가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이니까 첫째로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집 짓고 살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 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집, 농가용 주택이 있습니다. 이 농가용 주택에 대한 규제는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도 농가용 주택이나 농가용 창고는 현재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규제 사항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빠져나갈 길이 있고요. 농가용 주택이나 농가용 창고는 현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해당 지자체 앞에 보시면은 건축 관련돼서 건축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토목사들 관련돼서 조금 질의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집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조금 규제 사항이 있는데 내년 돼서 이런 규제 사항을 거의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책인데요. 이유는 쌀값 안정화와 더불어서 이런 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조금 더 좀 좋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금 문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 27년 된 그 상속 토지죠. 27년 된 상속 토지인데요. 이 상속 토지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8년 잔홍에 의해서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은 없고요. 다만 내년에 상속세에 관련돼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를 27년 동안 보유하셨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아마 내년 정도는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파시더라도 내년 3월 이후에 이런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 이후에 매각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일단은 말씀하신 토지가요, 향후에 조금 농지 규제 완화로 좀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두고 보셨다가 발전되는 방향을 보신 다음에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나서. 예, 조금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세금 문제는 안 되네요. 세금 문제는. 내년에 지금 선생님은 비업무용 자산이에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은 무슨 뜻이에요? 비업무용이라는 건? 업무용과 비업무용. 업무용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내가 꼭 필요해서 쓰는 토지. 그래서 내가 잡종지다 그러면 거기다 건물도 짓고 이렇게 물건도 쌓아놓을 수 있고, 만약에 농지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을 때 업무용 토지인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죠? 예, 않는데 지금 서울서 내려다니면은 일요일, 토요일 날 가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시면은 파시기 직전 3년 동안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서류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하고 가겠습니다. 네. 좀 특집 같은데요. 사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차이,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한 표시입니다. 농사를 짓는 게 과거에는 그냥 가서 인근 지역에 이장님 도장만 받으시면 끝났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금 혜택을 보시려고 그러면요,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해당 지자체에 가셔갖고요, 이런 부분들을 농사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면사무소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면사무소 네. 가시면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더불어서 해당 농협에 가시면요, 농협에 가시면은 그 관련돼서 조합원에 또 들어가세요. 그래서 조합원 들어가셔갖고 봄 되면은 관련돼서 비료도 사고, 그래서 통장을 하나 거래 내역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에 비료도 사고, 또 연말 되면은 쌀이나 이렇게 그 수확물이 나오시면 또 파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거래 내역을 쓰셔야 되고요. 또 사람을 사셔갖고 인건비 주신 것도 그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통장으로다가 해주고 그래야 돼요? 네? 이거는 보통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인건비 주고 그러는데 통장에서 해야 네, 통장으로 된다고요? 웬만하면 통장으로 하는 게 나아요. 요즘은 이런 뭐라 그러죠? 이 그 비업무형 자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 조금 낮추기 위해서 많이들 그냥 가짜로 농사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합원 등재해 놓고 또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금 해놨을 때 혹시 모르는 향후에 이런 세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 궁금한 게 참 많으실 텐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더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 저희가 조금 길게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시청자님? 저요. 네. 저 경기도 안성시 양산면 네. 선종이라는 땅을 좀 저기 여기저기 샀는데 예, 예. 그게 어떤가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아, 그럼 말씀하신 양성면 산정리에 위치한 토지의 좀 구체적인 지번을 알고 계세요? 주소? 네. 아, 지분은 잘 모르고 번지수만 알아요. 네, 번지수를 알려주세요. 네. 95-2번이요. 네, 95-2번지고요. 자, 네. 저희가 그러면 그쪽 토지가 향후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네, 네,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토지 뭐 좋은 쪽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안성 지역의 이 지역은 굉장히 그 네. 투자 가치 높고 특히 평택 관련돼서 가깝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금 그 보시면은 토지가 삼거리 코너에 있는 토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향후에 굉장히 그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그러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그 논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던데요. 네,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다 제가 보니까 얼마 이게 전에 한번 가봤더니 밭이로 그냥 근데 무슨 자갈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막. 그러세요? 옆에 그러면은 도로공사하느라고 이렇게 밑에 자갈 깔아놓은 건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뭐 어때 현재는 그 자연녹지나 농림지역 뭐 이렇게 도시 외 지역의 토지긴 한데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못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잠깐만요. 그 농림지역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아시나요? 확실하게?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농림지역인가요? 아니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우리 아. 아저씨가 그걸 샀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가봤는데 땅에 대해서 저는 모르니까 우리 아저씨는 얼마 전에 그걸 해서 내일모레 이제 1월 2일 날 잔금 치르거든요. 며칠 날요? 1월 2일 날이요. 1월 2일 날요? 네. 벌써 매입을 하셨군요. 네. 근데 토지는 잘 사신 것 샀나? 같아요. 못 샀나 제가 걱정이 돼요, 막. 네? 걱정이 통당 많아. 얼마 정도 매입하셨어요? 지금 현재 55만 원에 산 것 같아요. 55만 원대요. 네, 네, 60만 보통- 원 달라겠는데. 예? 60만 원에 나왔는데 55만 원에 계약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창고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60, 7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향후 미래가치 때문에 그 정도 가치는 되지만 이 삼거리 코너라서 향후의 미래가치 높기 때문에 창고 용도나 또는 여기에 그 상가 관련돼서 굉장히 괜찮은데 현재는 농림지역이라서 좀 규제 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끊겠지만 차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그걸 등기를 하면은 세 사람 앞으로 등기를 짧게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네, 한 사람 시청자님. 예,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그럼 끊고 기다려요?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참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방송 이후에 상담 창구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4-0723번 연락 가능하시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